서울의 겨울은 늘 바쁘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은 화면을 내린다. 뉴스도 보고 주식도 보고 손주 사진도 확인한다. 너무 익숙해서 잊고 지낸다. 연결이 끊기지 않는다는 확신이 얼마나 큰 안심인지. 한국에서 통신은 오랫동안 공기처럼 존재했다. 보이지 않지만 늘 거기 있고 당연히 돌아가야 하는 것. 그 당연함을 만든 건 통신 3사가 쌓아올린 지상망이었다.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연결이 그 전제를 흔들기 시작했다. 스타링크의 한국 서비스 출시는 단순한 신상품이 아니다. 가격이 비싸니 한국에서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하지만 시장의 판이 바뀌는 순간은 늘 대중의 체감보다 먼저 의사결정의 기본값에서 시작된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속도나 요금이 아니라 이것이다. 통신을 바라보는 기준, 곧 선택권과 안전망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통신 3사 독점은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결과였다. 40대 이상 독자라면 기억할 것이다. 집 전화가 중심이던 시절, 통신은 국가 인프라였다. 불안정한 회선, 느린 데이터, 통신요금 고지서 한 장에 담긴 무게. 그러다 휴대전화가 생활을 바꾸었고 3G, 4G, 5G로 이어지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망을 가진 나라로 불렸다. 그 과정에서 통신 3사가 중심이 되는 구조는 자연스러웠다. 투자 규모가 크고 규제가 복잡하며 보안과 재난 대응까지 연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 구조가 독점처럼 보이더라도 한편으로는 표준, 과안정을 의미했다. 어느 지역에서든 일정한 품질을 보장하고 사고가 나면 복구 체계를 작동시키는 산업. 그래서 통신시장에서는 새 사업자가 들어오면 판이 뒤집힌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망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깔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술의 축이 바뀌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지상망은 기지국과 광케이블을 중심으로 확장된다. 그 틀 안에서는 신규 사업자가 기존 3사와 같은 방식으로 경쟁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위성 기반 인터넷은 출발점이 다르다. 새로운 기지국이 아니라 다른 하늘, 이 경쟁의 무대가 된다. 독점 구조가 흔들리는 첫 단추는 가입자 수가 아니라 대체 경로의 존재다. 그리고 그 대체 경로가 보험처럼 인식되는 순간 시장의 기본 규칙이 바뀐다. 비싸서 한국에선 안 된다. 라는 직감이 놓치는 것. 스타링크를 두고 가장 흔한 반응은 이렇다. 한국처럼 망이 좋은 나라에 굳이 월 비용과 장비값이 부담인데 누가 쓰나 직감적으로 맞는 말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질문이다. 하지만 이 질문에는 중요한 전제가 숨어 있다. 통신은 소비재라는 전제다. 매달 내는 비용만큼 편의가 돌아와야 한다는 계산법. 그런데 위성 인터넷이 처음 파고드는 시장은 편해가 아니라 리스크 영역이다. 통신이 끊기면 손해가 발생하는 업종, 연결이 생명줄인 현장. 이 상황에서 연락이 확보되어야 하는 조직. 이들에게 통신은 소비재가 아니라 보험에 가깝다. 평소엔 티가 나지 않아도 끊기는 순간 비용이 폭발하는 분야에서 백업망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된다. 국내 산업 구조를 보면 이런 수요는 생각보다 넓다. 항만 물류, 원양어선과 연안 작업선, 산간공사 현장, 도서 지역의 공공시설, 재난 대응 체계, 대형 행사 운영, 전력가스 수자원 같은 기반 시설, 전국 단위의 유통배송 체계, 원격 의료와 돌봄 서비스까지. 특히 40대 이후 세대가 체감하는 변화는 여기에 있다. 통신은 단순히 유튜브가 끊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연결이 유지되는 것이며 비상시에 연락이 되는 것이다. 그 기준이 시장을 다시 정의한다. 이것의 평화, 통신의 기준이 품질에서 보건력으로, 지상망은 평상시에는 강하다. 한국의 촘촘한 커버리지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큰 사고나 재난은 늘 동시에 일어난다. 정전, 화재, 침수, 대규모 장애는 특정 지역의 통신 설비를 한꺼번에 흔든다. 이때의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살아남는가, 다. 위성 기반 통신의 가치는 바로 여기서 드러난다.
지상 인프라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지상에서 벌어진 사건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즉, 기존 통신망이 흔들릴 때 다른 경로로 살아남는 연결을 제공한다. 업계에서 위성 인터넷을 두고 재난 대응망의 후보로 보는 이유다. 이것이 바로 이것의 첫 번째 변화다. 통신을 선택하는 기준이 얼마나 빠른가에서 얼마나 버티는가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 변화는 당장 체감하기 어렵지만 한번 자리 잡으면 쉽게 되돌릴 수 없다. 보험이 그렇다. 필요 없을 때는 아깝지만 한번 필요했던 경험을 하면 끊기 어렵다. 통신도 마찬가지다. 대체망이 한 번이라도 도움이 됐다는 경험이 축적되면 선택 기준은 완전히 달라진다. 조용히 움직이는 현장, 개인 시장이 아니라 먼저 변하는 곳이 있다. 스타링크가 한국에서 당장 대중상품이 되지 않더라도 영향력이 작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시장은 항상 가장 불편한 곳에서 먼저 변한다. 도시 한복판에서 통신이 완벽하면 새로운 서비스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사각지대가 남아있는 현장은 다르다. 바다, 산, 도서, 이동이 많은 공간, 임시시설, 긴급 현장. 이런 곳에서는 통신이 선택이 아니라 업무의 전제다. 여기서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예를 들어 바다 위에서는 연결이 곧 안전이다. 기상 변화, 항로 변경, 장비 이상, 응급 환자 발생 같은 상황에서 실시간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항공에서도 마찬가지다. 통신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운영의 일부다. 산간공사 현장이나 재난 현장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현장들이 위성망을 도입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표준의 변화다. 공공조달과 안전규정, 보험과 책임구조, 운영 매뉴얼이 바뀐다. 결국 대체망을 갖추는 것이 상식이 되고 그 상식은 민간 시장으로 번진다. 이 과정은 느리게 보이지만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는다. 40대 이상 독자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변화도 비슷했다. 휴대전화가 처음엔 일부 직군의 업무 도구였지만 어느 날 없으면 불안한 물건이 된 것처럼 통신 3사는 당장 무너질까? 아니다. 하지만 역할은 바뀐다. 독점 붕괴라는 표현은 자극적이다. 현실은 더 복잡하다. 통신 3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상망의 투자 규모와 운영 역량, 전국 단위의 서비스 체계는 쉽게 대체되지 않는다. 다만 이번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붕괴가 아니라 재배치에 가깝다. 통신 3사는 여전히 중심이다. 하지만 유일한 선택지라는 지위는 흔들릴 수 있다. 독점 구조가 깨지는 순간은 시장 점유율이 반토막 나는 때가 아니다. 의사결정의 기본값이 바뀌는 때다. 기업과 기관이 통신을 설계할 때 버스 3, 4회선만으로 충분하다. 에서 지상망은 기본, 위성망은 필수 옵션으로 넘어가는 순간 통신 3사의 협상력은 달라진다. 가입자 수는 유지되더라도 시장의 권력은 바뀐다. 이 변화는 조용히 진행된다. 그래서 더 중요하다. 독점의 끝이 아니라 당연함의 끝. 이번 사안의 진짜 무게는 기술 경쟁에만 있지 않다. 사회 심리의 변화에 있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통신이 원래 그렇게 되는 것이었다. 통신사는 3사 중 하나를 고르고 요금제와 결합상품을 비교하며 혜택을 챙기는 정도가 선택의 전부였다. 그 선택의 범위는 넓어 보였지만 사실 구조는 같았다. 지상망이라는 같은 틀 안에서의 선택이었다. 스타링크가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통신은 꼭 땅에서만 와야 하는가? 이 질문이 통과되는 순간 통신을 둘러싼 상상력과 규칙이 달라진다. 독자층이 40대 이상이라면 이 변화가 낯설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다. 집 전화만 있던 시대에서 휴대전화로 넘어갈 때도, PC 통신에서 인터넷으로 넘어갈 때도 당연함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굳이 필요할까? 그리고 어느 날 필요가 되었다. 붕괴의 신호탄은 이미 다른 방식으로 울리고 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 이 기사는 특정 기업이나 기관의 확정된 내부 정보를 전제로 쓰지 않는다.
실제로 그런 정보는 공개되지 않거나 검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신 시장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흐름과 다양한 업종에서 반복되는 의사결정 논리를 근거로 삼는다. 그리고 그 논리는 한 방향을 가리킨다. 대체망은 언젠가 표준이 된다. 업계에서는 위성 인터넷이 통신 시장의 가격 질서를 바로 바꾸기보다는 안전망과 백원망의 표준을 먼저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 지점에서 통신 3사는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맞는다. 도전은 유일한 선택지, 지위를 잃는 것이고, 기회는 새로운 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지상망과 위성망을 결합한 패키지, 재난 대응형 서비스, 산업 현장 특화 솔루션 같은 영역에서 통신 3사의 역할은 오히려 확장될 수 있다. 결국 이 변화는 누가 이기느냐의 싸움이 아니다. 규칙이 어떻게 바뀌느냐의 싸움이다. 그리고 규칙이 바뀌는 순간 30년 동안 유지된 판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40대 이상 독자에게 남는 질문. 자녀가 군에 갔을 때 부모는 연락이 되면 마음이 놓인다. 부모가 병원에 가는 날 자녀는 연락이 되면 안심한다. 가족이 흩어져 사는 시대의 통신은 생활의 배경이 아니라 관계의 끈이다. 그래서 통신의 의미는 기술보다 먼저 심리에서 바뀐다. 스타링크의 한국 출시는 통신이 하나의 방식으로만 존재한다. 는 믿음을 흔들었다. 오늘 당장 당신의 휴대전화 요금이 변하지는 않을지 모른다. 내일 당장 통신 3사가 무너지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번 흔들린 당연함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선택지가 생기면 시장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 방향으로 이동한다. 30년을 지탱한 판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한번 흔들리기 시작한 판은 결국 다른 규칙을 만든다.